됐죠? 자, 갑시다. 얘 볼게. If you had wanted to create a self-driving car in the 1950s, 끊어주시고, your best option might have been to strap a brake to the accelerator. 웃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 타봤어요? 자율주행? 난 타봤지. 내 차가 돼요. 근데 이게 무서워. 자율주행이 되면은 좀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자율주행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핸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셀프 드라이빙을 해도 핸들을 잡고 있어야 이렇게 계속 얘가 작동을 하지. 이거 핸들을 놓으면 자꾸 소리 질러. 막 삑삑거리고 막 정신 차려! 막 너 자냐? 막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잡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보는데 웃긴 영상이 핸들에다가 물통 있잖아. 500ml 물통. 500ml 물통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게감이 느껴지잖아. 핸들이 이 인간이 핸들을 붙잡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저절로 되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꼭 죽죠. 아무튼 근데 옛날엔 그게 불가능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속도 지가 알아서 하고 핸들링도 지가 알아서 하고 이런 형태까지 왔는데 옛날에는 자율주행을 해봐야 속도를 내는 거니까 엑셀레이터에다가 벽돌을 묶어 놓는 거야. 엑셀레이터가 밟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 정도가 최선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다시 만약에 네가 1950년 옛날에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것을 원했다면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엑셀레이터에다가 벽돌 묶어 놓기 이 정도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조악하다. 굉장히 조악한 선택이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 이 말인 거예요. 됐죠? 잠깐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악하다. 별로였어요. 조악하다는 내 표현이에요. 완전 별로였어요. 왜냐면 엑셀레이터 벽돌 묶어놓기 뭐야 그게 이상하잖아. 그죠? 잠깐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 여기다 비춰주세요. might have been. 잠깐 다시 조동사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질문하면 뭐 물어본다 그랬어요?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 쓸 거냐?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 쓸 거냐?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영어에서 have pp가 나오면 무조건 옛날 얘기. 그렇지. have pp는 다 옛날 얘기.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기준이잖아. 옛날이잖아, 옛날. 그죠? 옛날이니까 요 정도 쓰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사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그대로 따라주고 있어요. 오케이? 옛날 이야기니까. 됐죠? 요 부분이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3과에 가정법이 포함되잖아요. 문법에. 그러니까 요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어쨌거나 별로다. Yes. The vehicle would have been able to move forward on its own. But it could not slow down, stop or turn to avoid barriers. 이렇게. 잘 봐봐. 이렇게 문장 쓰고 나서 여기 but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앞부분이야, 뒷부분이야? 당연히 뒷부분이야. 필자는 요 but 뒷부분이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럼 앞부분에서는 얘가 앞으로는 갈 수 있어. 직진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쭉 간단 말이야. 그건 되는데 뭐가 안 돼? 속도를 주거나 멈추거나 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과거에 잘 안 됐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조악했다. 또한 불가능했다.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Obviously not ideal. But does that mean the entire concept of self-driving car is not worth pursuing? 이렇게요. 잠깐 재밌는 표현이 나왔네요. 명백하게 이상적이진 않죠. 뭐가요? 요거. 오케이?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죠? 하지만 잠깐만 다시 한번 but이란 표현 나왔습니다. but 그러나 잠깐 이 앞쪽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지. not ideal 이라 썼으니까 마이너스. 됐죠? 별로야. 근데 여기부터 but 그러나 does that mean 그게 그런 뜻입니까? The entire concept of self-driving 그러니까 그 self-driving car의 전체 개념 자체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운전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not worth pursuing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런 생각 아예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요. 잠깐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 근데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아예 가치 없는 짓이야?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마. 나쁜 짓이야?
No.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It only means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That at the time we did not yet have the tools. At the time,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 그 당시에는 did not yet 아직은 그런 도구가 없었던 거야. 아직은. We now possess to help enable vehicle to operate both autonomously and safely. 이렇게. 오늘날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한마디로 조금 부족했을 뿐이지 아예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필자가 말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 라는 질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니야. 그냥 뭐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했던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필자의 말은 여기까지예요. 됐어요? 그런데 잠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글이 여기서 끊어져요. This, 잠깐만. 미안해. 뒤에서 끊어지는데. Sorry. 너무 앞서갔다. 미안. 이것은요. This once distant dream. 잠깐. 이 한때는 멀리 있던 꿈. 그 한때는 멀리 있던 꿈. 이 뭡니까? 1950년대에 꿈꿨던 그 self-driving car. 이거 말하는 거. 자율주행 자동차.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now seemed within our reach. 우리 손아귀에 거의 잡힐 것 같아요. 가시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 가능했을까? 꿈꿨으니까요. 그걸 추구했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worth pursuing 한 거죠. 추구할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이 끊어져요. 한번 끊어지면 여기까지. 셀프 드라이빙 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결론. 부족했던 거다. 근데 그 부족과 함께 현재는 이게 가시권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참 다행이죠. 됐어요? 여기로 이야기가 끝마쳐지고 뒤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It is much the same. 똑같습니다. 뭐랑? Story in medicine.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글이 한번 끊어진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묶이는 게 뭡니까? 이게 의학 분야죠.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뒤에. 2 decades ago. 두세기 전에. 그리고 두세기 전에가 뭐랑 똑같아? 1950년에. 똑같은 거 아니야. 두 개 동일하죠. 두세기 전에 we're still taping bricks to accelerators. 잠깐만. 자동차 이야기를 자동차 이야기 끝났다며. 여기서. 자동차 이야기가 끝났는데 의학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2세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엑셀레이터의 벽돌을 묶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게 가치 없는 짓이라서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추구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게 21번이 요게 문제였었죠.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게 시험 문제였던 겁니다. 됐죠? 요거 의미하는 바 원래 문제였습니다. Today, 오늘날 we are approaching the point. 우리가 그 지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이냐면 where we can begin to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to bear in ways that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patients as unique individuals. 우리가 이 환자, 어떤 환자야? As unique individuals.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환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품게 될 적절한 기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죠.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 여기서 we are approaching,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이렇게요. 이게 뭐랑 비슷해요? Within our reach 비슷하죠. 오케이?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우리 손아귀에 거의 다다른 것처럼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술에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말인 거죠. 어차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됐죠? 뒤에 in fact 사실은 말이야.
많은 patient, 많은 환자들이 이미 벌써 wearing devices that monitor their conditions in real time. real time이라고 하면 실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들의 상태를 monitor, 계속해서 모니터하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계 있고 여기다 꽂아둔 다음에 심전도나 이런 거 삑삑삑 이렇게 계속 그래프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죠. 뒤에 which allows, 근데 그것이 allows doctors, 의사로 하여금 to talk to their patient in a specific, refined and feedback drive way that was not even possible a decade ago.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어떤 이야기 해주냐면 in a specific, 굉장히 특성화된, 그러니까 당신에게 맞는, 사람 맞추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individual, 환자들을 하나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보니까요. 그냥 암 환자가 아니라 이런 상태 몇 세의 나이에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개별적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refined, 정제되고, 그리고 피드백 드라이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서 알려주고 이런 게 있어서 알려주는,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decade ago, 한 세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의학 분야에서도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좋았겠다는 얘기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쭉 가서 현재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을 의학 분야도 쭉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현재에는 개별적이고 정제되고 기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필자가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근데 잠깐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만 체크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요거 위치 조심하세요. 위치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제 너무 뻔하긴 하지만 얘는 선행사가 누굽니까? 그렇지. 얘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환자들을 이렇게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고, 이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딱 개념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별거 아닌데 이런 대도 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way가 있으니까 how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지 같은 생각하면 안 된다잉. 왜? 항상 접속사랑 관련되는 것은 뒷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동사부터 나오니까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됐죠? 그런 거 하나 조심하시고. 됐죠? 요 문장은 문법적인 포인트를 잡아보라 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가정법. 앞부분에 가정법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하나. 그거 하나랑 관계사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계사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문법 포인트는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표현상에 이거는 이제 어차피 함축음의 추론이었으니까 주제유지 제목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휘 문제 같은 걸로 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됐죠? 오케이?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뒷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 자체도 그냥 사회과학 지문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꼼꼼하게 볼게요. Emotion Socialization, 이 용어 자체가 생경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감정 사회화, 라고 써놔야 되는데 감정 사회화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무슨 소리인데 이게 뭔데? 그래서 설명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Learning from other people about emotions and how to deal with them. Start.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얘가 동사입니다. Start. Early in life and plays a foundational role for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이렇게요. 동사가 좀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이 뒤에 나온 건데 너희가 감정 사회와 딱 듣자면 난 그거 옛날에 책 읽어서 알고 있어. 난 이 주제를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버리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나는 감정 사회화 처음 들어봐. 그럼 여기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내 상황에 따라서. 감정 사회화라는 것이 뭐냐면 learning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emotion.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how to deal with them.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감정 사회화인데 그게 어린 시절에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게 감정 통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좀 어렵죠? 적고 갈까요? 처음에 나오는 게 감정 사회화예요. 먼저 그러면 감정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뭔데? 그게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이 감정을 학습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을 학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감정 사회에 대한 정의인 것이고요. 근데 감정 사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 early in life. 어린 시절에 이것이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얘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 감정 통제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즉 감정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어린 시절에 이걸 잘 배우면 커서 감정에 대한 통제가 잘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일단 여기를 잡고 시작해야 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뒷문장을 보니까 although라고 우리 자주 봤던 양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양보. 구도는 잡히셔야 됩니다. 양보를 딱 보자마자 although extra familiar influence such as peers or media. 대시, 그러니까 컴마니까 요거는 가로 묶어서 중간 삽입이야. gained in importance during adolescence. 자,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부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제 extra familiar니까 family라고 하면 이제 가족 뭐 이런 건데 그 가족에서 extra니까 가족 외에 뭐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친구나 뭐 이런 것들 외부 요소들 다른 요소들도 뭐 중요해 자라나면서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너희들 같은 경우도 친구들한테 영향 많이 받잖아 그죠? 중요한데 잠깐 다시 친구들의 영향 중요한데 여기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야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야 parent 부모가 remain the primary socialization agent.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모. 됐어요? 즉,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메인 에이전트 가장 주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바로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도 말했는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지. 다시 설명해 줄게. For example, 오케이? 근데 잠깐만 어떤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여기까지 끝 나서 그러니까 부모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부모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를 정확히 하면 애들도 그걸 배워서 감정에 대한 통제가 잘 되겠네. 이런 식까지 쭉 그려지면 여기서 예시 부분은 쭉쭉쭉쭉 읽어도 된다는 거야. 혹시 중간에 조금 어려운 표현 나오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넘겨줘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린 내신이니까 혹시라도 이거 뭐 글의 순서 같은 거로 낼 수 있으니까 이 예시가 뭐에 대한 예시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가볼게. 예를 들어서 their own responses to emotional situations serve 동사입니다. As a role model for emotion regulation. Increasing the likelihood that the children, their children, 이거 읽자마자 아까 여기서 their own responses라고 하는 게 누군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 will show similar reactions in comparable situation. 이거 읽혀요 잘? 지금 다시 할게. Their own responses. 이게 누구의 반응이야? 이 대열이 누구야? 부모가 돼야 돼, 부모. 왜냐면 여기서 their children 썼으니까 이 대열은 부모일 거 아니야. 부모니까 애가 있지. 애가 있으면 멀리 가지 맙시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부모가 된다고. 한마디로 그 감정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있단 말이야. 그 부모의 그 감정적인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serve as a role model. 롤 모델의 역할을 한대. 누구한테? Emotion regulation.
그 감정 통제에 대한 중심적인, 그러니까 통제적인 롤모델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에? 문장 끝 ing. 이거 우리 어떻게 읽고 이랬어?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이 이렇게 뒤쪽에 붙으면 그리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가시켰습니다. 그럴 확률을. 어떤 확률이야? That the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 will show similar reaction.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In comparable situation.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 comparable은 견줄만한 거잖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부모가 이게 맞닥뜨리는 상황과 애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이 similar reaction, 비슷한 상황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똑같은 얘기죠, 그냥. 잠깐만, 예시. 간단하게 이 부모의 감정, 반응 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 similar. 누구? 아이. 비슷하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감정적인 처리 방식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보고 배운다고요. 보고 배운다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감정 사회화라고요. 됐죠? 뒤에 parental practices at time when the children are faced with emotional challenges also impact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이렇게요. 봐봐. 부모의 practice죠. 부모의 어떤 실천이나 부모의 실행, 부모의 행동이라고 합시다. 부모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그들의 아이들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모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감정적인 통제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잠깐만, 이 부분에서는 어디에다 별표 쳐야 돼? also에 별표 치시면 돼요. also. 왠지 아시죠? 우리 이거 많이 했었잖아. also라는 표현 언제 쓴다 그랬어? 비슷한 얘기 한 번 더 할 때. 그죠? 이 윗부분에서 여기서 위에서 분명히 부모가 롤모델 역할을 한다. 부모가 롤모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됐죠? 그럼 누가 먼저 나와야 되냐고. 당연히 얘가 먼저 나오고 also가 뒤에 나와야죠. 똑같은 이야기니까. 됐어요? 이런 순서로 잡히는 거야. Whereas direct soothing and directive guidance of what to do are beneficial for younger children, they may intrude on adolescent autonomy striving. 잠깐만요. whereas가 무슨 뜻입니까? whereas. 오케이. whereas는 반면에란 뜻이야. 잠깐만. 반면에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라고 하면 일종의 이게 뭐다? 이건 일종의 양보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러한 반면에 이거다. 그럼 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뒷부분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뭐냐면 direct soothing. 뭐냐면 부모가 직접 진정해 얘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직접적으로 진정시키는 거죠. And directive guidance.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일로 와. 이렇게. 오케이? 지금은 우는 거 아니야? 울음 꾹 참어. 뭐 이런 것들이잖아.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핵심적인 단어는 직접적인 겁니다. 이 직접적인 것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directive, 지시적인 것들이 beneficial,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애들한테는 좋아요. 미취학 아동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백화점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 막 들어눕잖아요. 막 이렇게. 들어눕고 막 하면 이렇게 부모가 버리고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 울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떼 쓰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울지 마.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죠. 지시하잖아. 근데 꼬맹이들한테는 그게 좋죠. 4-5살짜리 애들한테 좋은 거잖아. 그게. 오케이?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지시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끊어서 they may intrude. 근데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intrude. adolescent autonomy striving.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실은 그 자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부분들 그것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감정적인 반응과 아이들은 비슷한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모가 뭐 할 수 있어요? 부모가 개입을 할 수 있죠. 부모의 개입을 난 요거를 부모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parental practice, 이거를 부모의 개입이라고 나는 말한 거예요. 이 부모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also, 또한 이게 영향을 끼친다. 얘가 어디에? 아이들의 감정, 통제,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 거야. 됐니? 그런데 이 부모의 개입에다가 좀 사족을 붙인 거란 말이야. 근데 부모의 개입이 직접적인 형태에서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플러스 요소가 있어. 허나 필자는 이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더 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우리 너희들 청소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게 좋지 않기도 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 막 뭐라고 하니까. 됐죠? 뒤에 가봅시다. In consequence. 자, 결과적으로 결론 말해볼게. 결과적으로. Adolescents, 우리 청소년들은 might pull away from rather than turn toward their parent in times of emotional crisis.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부터 해서 갈게. 청소년들은 결국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잠깐만 결론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 앞쪽에 뭐가 나와야 돼? in 과가 나와야 되죠. 그 in이 뭐야? 여기서의 in이 뭡니까? autonomy striving에 대해서 intrude 하는 거죠. 맞아요?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죠. 맞아, 이게 in이야.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습니다가 in이야. 그럼 결과는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pull away, 멀어져 간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From their parents. 부모로부터 멀어진다고요. Rather than, 뭐보다는 turn toward,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기.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 하기보다는 아이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In times of emotional crisis. 이 감정적인 위기 상황에, 감정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상황에 부모에게 가서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버린다는 거죠. 왜요? 내가 힘들 때, 나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상황에 분명 내 부모가 뭐라 그랬어? 울지 마, 참어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자율성은 침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지, 당연히. 이해됩니까? 뒤에 unless, if 나십니다. parent practice are adjusted. 이 부모의 실천, 부모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지, 제대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More suitable in adolescence is in direct support of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 잠깐만. 여기까지 읽고 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만. 여기까지 읽고 좀 이상해야 되는데. More suitable in adolescence is, 이게 안 이상해요? 이상해야지. 왜요? is가 동사잖아. 맞아? 우리 동사의 왼쪽에 뭐 있어야 돼? 주어 있어야 되잖아.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뭔데? 명사잖아. 젠장 앞에 명사가 없잖아. 뭐야 이거? 도치가 된 거죠. 맞아요? 도치된 거죠. 도치가 왜 되었니? 강조하려고. 그럼 누가 진짜 주어야? 진짜 주어는 indirect support of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인 거야. 얘가 주어인 거지. 됐어요? 잠깐. 이 문제가 청소년이 자율성이 침해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야. 그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율성이 침해를 받고 나니까 감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부모에게서 away, 멀어져 간단 말이야. 오케이? 부모로부터 멀어져 가잖아. 좋지 않잖아. 잠깐만. 부모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쭉 따라가면 결국 어떤 개입? 직접적인 개입이죠. 직접적인 개입을 하니까 울지 마, 화내지 마 라고 직접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필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뭐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더 적절한 게 뭐냐면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더 적절한 건 바로 indirect support가 돼야 돼 라는 말인 거야. 직접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간접적으로 도와라. 간접적으로 뭐에 대해서? 자율적인 감정 통제에 대한 간접적인 서포트가 더 suitable, 적절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봐봐. 쭉 오면서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거야. 맞니?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게 지금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간접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됐어요? 요 단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접적인 거야. 알겠죠? 뒤에 예를 들어서 such as 예를 들어서 through interest in as well as awareness and non-judgment except of adolescent emotional experience and being available when the adolescent want to talk. 잠깐만. 예를 들어서 through interest in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냥 관심 정도. as well as awareness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non-judgmental non-judgmental 중요한 겁니다.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이래, 넌 나쁜 아이야, 착한 아이야 하지 말라고요. Except of adolescent emotional experience. 이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수용, 과 인식뿐만 아니라 as well as니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관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and 그리고 뭐 being available 이용 가능해야 돼요. 언제 이용 가능해야 돼? When the adolescents want to talk. 청소년들이 대화하기를 원할 때 이용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대화를 원할 때 이용 가능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맞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 니네가 먼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직접적으로 나서서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지 말라고요. 이해됩니까? 아이가 먼저 와서 나 사실은 이래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 엄마 나 이런 게 힘들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말해. 닥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의 being available when 요 부분도 간접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인 개입, 간접적인 서포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결론 여기까지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뭐? 이 감정적인 통제에 대해서 감정적인 통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모의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부모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필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간접적이라는 단어 중요한 거야. 간접적.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됐을까요? 자, 봐봐. 그럼 이 질문은 문법적으로는 막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너희가 먼저 읽어보고 왔을 때 잘 안 읽혔단 말이야. 조금 이렇게 어려웠을 수 있단 말이야. 마지막 부분 여기. 문법 별로 안 어려워. 앞에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데 여기에 도치가 되고 있다. 잠깐만 질문해 볼게요. 도치를 왜 합니까? 강조. 그럼 이 문장은 도치가 되어 있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겠죠. 그죠? 문법적으로도 도치라고 하는 어려운 문법이 나왔으니까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지문 전체로 봤을 때에도 중요한 거죠. 왜요? 어쨌거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를 왜 합니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니까. 사실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으니까 한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 30번 어휘 문제였었지만 혹시라도 빈칸 추론으로 나온다면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여기잖아요. 문법적으로도 문장 전체의 흐름상으로도 얘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글 전체를 머릿속에 담으실 때는 감정의 사회화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별거 아니야. 감정의 사회화. 사회가 뭐야? 나 말고 타인 아니야. 타인으로부터 그 감정을 습득한다. 이게 감정의 사회화야. 근데 감정의 사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다? 부모다. 근데 부모가 그 영향을 끼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해결책은 뭐다? 간접적으로 도와라. 아이들을. 오케이? 거기까지가 글의 내용인 거야. 됐습니까? 더더욱이 얘를 잘 기억하시라. 됐어요? 오케이? 자, 뒤에 넘어갈게요. 요 뒤에는 좀 졸리니까 요거 하나만 먼저 읽을까요? 읽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쭉 읽어보세요. 이게 뭐 너무 뻔한 이야기고 하지만 그 공부 시간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몰아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 일정하게 하는 게 더 좋아.
석준, 수능 며칠 남았어요? 수능이요? 8일 남았습니다. 뭐지? 야, 지난주에 214일이었으면 오늘이 207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나보다 수학을 못하네. 207일 남았습니다. 207일. 다음 주에 정확히 200일이야. 너희 중간고사 보고 나면 이제 180일 정도 남겠죠. 180일 이후에 당신들이 고3인 거야. 맙소사. 맙소사 진짜. 근데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을 잡으세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기회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할 때니까 이럴 때 딱 습관을 잡아서 그걸 좀 유지하면 좋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워. 자기 습관을 유지한다는 게 진짜 힘든 건데 그게 좋은데 사실 내가 너희 나이 때 나도 못했긴 했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아무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질문. 이 질문과 관련되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상황에서 발생합니까? 항상 창의력이 넘쳐나요? 미친 거죠, 저건. 저건 치료받아야 되는 거지. 매 순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창의력이라는 게 언제 발생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원이가 얘기하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맞아요. 근데 창의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즉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자유와 무한대의 선택권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것, 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나를 규제하는 것, 통제하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죠.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우리가 컨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픈북이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냥 걸리면 안 되니까 내 친구의 등짝에다 붙여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여. 등짝에 붙여놓으면 이재영이 돌아다니다가 볼 것 같은데 하니까 딴 데다 놓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세요. 내 공부 방법은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나도 원래 매달 이렇게 한 달마다 그런 걸 해놓거든요. 이번 달의 목표. 이번 달엔 내가 이런 일을 주로 해야지. 이번 달엔 영화는 뭐 봐야지. 이것도 어떤 영화를 볼지도 다 정해놔요. 이 영화를 봐야지. 이 책을 읽어야지. 그리고 이번 달엔 내가 얼마 벌어야지. 이런 것들로 다 적어놓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목표한 걸 어떻게 이루지? 그게 되게 궁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게 사실 지금 이 얘기들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잘 생각해봐. 이 얘기 잊지 마세요. 어떤 애는 997만 원이 있고요. 997만 원이 있고요. 어떤 애는 4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내가 3만 원의 돈을 줬어요. 누가 돈을 더 많이 쓸까요? 997만 원 있는 애가 3만 원을 받아서 돈을 많이 쓸까요? 4만 원 들고 있던 애가 3만 원을 받아서 돈을 많이 쓸까요? 4만 원 들고 있는 애가 3만 원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왜요? 얘는 뭐가 생겨요? 목표가 생기죠. 나는 이 3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만들 테야. 어머 나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얘는 그냥 그렇죠. 7만 원 가지고 뭐 하겠어. 옷이나 뭘 살까? 이런 생각 하겠죠.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습관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평소에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 귀담아 들어요. 앞에 서서 막 이런 얘기 하면, 이런 얘기 참 자주 하잖아요. 앞에 서서 이런 얘기 하면 때로는 되게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충분히 되게 잘하고 있고 성실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데 더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딴 얘기 안 해. 잠깐 자야지 이때가 기회다. 지금 자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실력이 부족해도 돼. 지금 당장 좀 못해도 된다니까. 매번 말하잖아요. 지금 당장 실력은 부족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과 성실함과 노력이 부족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와주셔야 돼. 알죠? 졸립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힘냅시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창의력, 결론. 창의력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어떡하지? 이거죠.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가봅시다. 비스만, 베토벤 얘기부터 나오네요. 비스벤 드라이브. 여기서 명사입니다. To create something novel. novel이 뭐예요? 창의적인 거죠. new.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베토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is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 이렇게요. 야, 결국에 첫 번째 문장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문장 구조는 뭐야? 결국 A is B 이거잖아. A is B. 해석 어떻게 합니까? A는 B다. A가 B야. A가 B. 그럼 앞부분의 제일 핵심적인 말은 뭐야? 핵심적인 말은 something noble에 대한 드라이브죠. something noble. 오케이? something noble. 그럼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curiosity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첫 문장에서 딱 잡아내던 게 이거 끝이야. 베토벤이 중요하겠어? 우린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뭐 베토벤 일대기도 아니고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something novel. 뭔가 새로운 것. equal 뭐다? curiosity. 호기심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됐어요? 일단 궁금해야 뭔가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죠. Brains, 우리의 뇌가 experience, 동사예요. 우리의 뇌는 경험합니다. A sense of reward,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대요. 언제? 잠깐 봐봐. 우리의 뇌는 보상을 경험합니다. 했는데 이거 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던 거잖아. 컴마 없이 그냥 웬 썼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건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에 보상을 받습니까? 우리의 뇌는 언제 좋아합니까? 언제 좋아해? We create something new.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짜릿하단 말이야. 어머, 나 잘했어. And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이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우와!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예컨대 musical phrase that we ha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우리가 그전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가 그전 연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악적인 그 구조들, 그러니까 이제 음계 정도가 되겠죠. 그런 음악들을 연주했을 때 그때 짜릿하단 말이야. 내가 슈가를 연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알아요? 마룬 5 노래 알아요? 예, 내가 드럼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드럼 가서 슈가를 연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앞에 4마디 연주 시작해서 4줄 연주했는데 처음엔 이렇게 그냥 선생님인데 나보다 어려. 드럼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꼬박꼬박 선생님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드럼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습 좀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쳐보라. 지난주에 배운 것까지 쳐보라고. 이제 원래 주중에 꽤 연습을 해야 애가 실력이 좋아지는데 주중에 연습을 안 하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쳐보면 그 전주 리셋 돼가지고 똑같은 거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맨날 웃으면서 잠깐 연습 좀 하세요. 손 좀 푸시고 한 15분 동안 날 버려도 딴 데 가. 15분 동안 막 해. 그럼 좀 뭔가 막 되는 것 같아. 막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연습 좀 하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밖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가 좀 이렇게 똑같은 거 몇 번 치다가 잘 치면 쓱 들어와. 들어가지고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항상 내 답하거든요.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요즘에 지난주에 뭐 했냐면 실제로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서 모니터에서 그 음악을 틀어줘요. 그 슈가 음악을 틀어주면 이제 그 노래방처럼 이렇게 악보 쭉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드럼 악보가 따로 있거든요. 드럼 악보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혼자 연습할 때는 이게 음악 안 나오고 혼자 이렇게 했을 때는 됐거든?
씨, 음악이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계속 틀렸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옆에 보고 있다가 피식 웃더니 연습하세요. 그래서 다시 나갔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 15분 동안 나 혼자 음악 틀고 해보고 음악 껐다가 다시 하고 확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도 내가 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된 거야. 이제 한 2번 정도, 한 10번 하면 이제 한 7번, 8번 틀리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연주하는 것이 되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진짜 짜릿해. 나 연주해 막 극단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들어가서 연주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혼자만의 꿈을 꾸고 있어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런 거야. 오케이? 우리 뇌가 뒤에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vel.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것으로 갈 때 the resulting reward brings us a sense of pleasure.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것을 야기시켰을 때 그 보상이 된 그 결과적인 보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됐죠? 잠깐. 우리 뇌는요 새로운 것, new equal pleasure. 새로운 것은 즐거움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뒤에 a number of investigators have modeled 모형화시킨 거죠. How curiosity influence musical composition.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적인 작곡, 컴포지션이 작곡이라는 뜻이거든요. POS가 놓는다라는 뜻이야. POS 놓다야. 컴이 뭐야? 함께 놓는다. 이 콩나물 대가리들을 함께 놓으면 그게 작곡이 되는 거죠. 그게 작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작곡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모형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호기심, something new 라는 것으로 인해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음악, 작곡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뒤에 In the case of Beethoven, 베토벤의 경우에 잠깐만, 베토벤의 경우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랑 붙어야 돼? 뮤지컬 컴포지션, 이거랑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문제는 33번이라서 빈칸 추론이었었지만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음악, 베토벤. Computer modeling focused on the 32 piano sonatas written after the age 13. Revealed that the musical patterns found in all of Beethoven's music decreased in later sonata, while novel patterns including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increased. 이렇게. 잠깐만. 요 부분 해석을 잘해야 이 글 해석이 잘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이 글을 해석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해석해 줄게. 여기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In other words, 여기를 먼저 해석해 볼게. 똑같은 말일 테니까. 같은 말일 테니까 여기를 해석해 보고 여기를 다시 올라가 볼게. 여기를 먼저 봐봐. 다른 말로 하면 Beethoven's music, 베토벤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became less predictable, 덜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질문 다시 할게요.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덜 예측 가능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웠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새로운 음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죠. Over time, as his curiosity, 그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drove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 새로운 음악적 생각들에 대한 탐구를 이끌어내는 램에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됐어요? Curiosity,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human creativity, 인간 창의력의 강력한 driver, 원동력,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결국 마지막은 그냥 똑같아요. 호기심.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창의력의 동기. 결국 필자는 이거 말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in other words니까 이 위에서 했던 말과 여기서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봐야겠죠?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가볼게. 베토벤의 경우에 있어서 컴퓨터 모델링 해봤어. Focus on the 32 piano sonata written after age 13. 13세 이후에
13세 이후에 쓰여진 32편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The musical pattern found in all Beethoven's music. 베토벤의 음악 전체에서 발견되어지는 음악적인 패턴들이 decreased in later sonata. 뒤쪽 소나타에서는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While 반면에 노블 패턴, 새로운 패턴들은 including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특정한 소나타의 독창적인 그런 패턴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잠깐만. 새로운 패턴들은 증가했습니다. 베토벤에서 그러니까 뮤지컬 패턴들은 감소했습니다. 나중에는. 됐어요? 그럼 호기심이 넘치던 시절에는 새로운 것들이 많았던 거고요. 13세 이후에 좀 지나가서는 새로운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 말을 좀 어렵게 썼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지. 다시 말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결국에 새로운 패턴들이 늘어난 것은 호기심이 많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야. 음악 작곡과 관련해서 베토벤의 경우에 음악적 호기심 이 많았던 시절에는 새로운 패턴 이 증가했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후기 언제? 13세 이후 이때는 새로운 패턴이 어땠어요? 이 음악적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 뒤에 하는 말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베토벤 봐봐. 베토벤만 하더라도 그 음악적인 영역에서 베토벤만 하더라도 호기심이 많을 때 새로운 패턴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창의력이 동기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 글을 보시고 여기는 이제 문법적으로 볼 만한 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한번 찍어 보자면 이렇게 끊으면 여기나 여기서 끊어주면 그래 순서나 위치 정하기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네. 다시 단순값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겁니다. 됐어요?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 벗이 나오는 거라고. 단순값은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단순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further away, 더 멀리 떨어뜨려요.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되는 목표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컴마 위치야. 여기 조심해. 다시 문법 여기 조심해. 컴마 위치야. 앞에 about 있다고 what은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 하지 마. 여기 명사 자리가 아니야. what은 뭐?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may require complicated matrix or to be extremely difficult. 미안해. 요거는 얘는 고리 선행사구나. sorry.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그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가 필요해? 복잡한 값을 필요로 해. 또는 extremely difficult, 진짜 어려운 값을 필요로 해. 또는 perhaps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기도 해요. To reduce to any measure. 됐죠?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할게요. 편향성이 됐어. 이건 편향성으로 but 그러나 이런 편향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짜 목표. 이 진짜 목표는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성취가 안 된다. 성취가 안 된다라고 썼어요. 나는 그냥 멀어집니다 라고 썼어요. 여기서는. 오케이?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진짜 목표 있잖아. 이 진짜 목표는 간단한 심플 매트리스가 필요한 거야? complicated 매트리스가 필요한 거야? 복잡한 값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진짜 목표의 특징은 복잡한 값이야. 복잡한 지표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로 이루고 싶은 걸 하려면 복잡한 값도 따져봐야 되고 힘든 값, 어떻게 보자면 되게 불가능한 그런 값들을 따져봐야 되잖아. 근데 우린 복잡한 값은 힘들잖아. 그럼 우린 뭘 좋아해?
이거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니까 이게 안 되지 당연히. 이해됩니까? 벗의 위치 잘 보세요. 왜 여기 벗이 나는지 아시겠죠? 됐어요?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And 그리고 when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ies,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안 좋은 프록시가 있어요. 안 좋은 측정값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좋지 않은 측정값을 갖게 되면 we can easily fall under the illusion. 우리는 그런 환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야? That we are solving for good. 우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Good end without actually making genuine progress toward a worthy solution. 진짜로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짜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 없이 그냥 좋은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환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요? 그냥 단순 값으로만. 그냥 값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시 이런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이 과제 여기가 문제를 풀었어요. 100문제 중에서 1차, 2차, 3차, 4차 쭉쭉쭉 왔어요. 오늘 나눠주는 게 19번째죠. 쭉쭉쭉 가고 있어요. 과제를 줬는데 처음에 100문제 중에서 10문제, 20문제, 40문제, 60문제, 70문제. 자, 어때요? 아, 그렇죠. 우린 발전 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질문해보죠. 문제의 난이도는요? 이 100문제의 난이도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난이도는 점점 쉬워질 수도 있잖아요. 더 단순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숫자 값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잘하고 있어. 그냥 중간고사 100점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복잡한 값을 봐야죠. 그 복잡한 값이 뭐야? 실제로 과제들 안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 푼 거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값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긴 하겠지만 그렇게 측량화해서 진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점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다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걸 좋아합니까? 이걸 좋아합니까? 얘 좋아하죠. 내가 몇 개 맞았어. 100문제 중에 몇 점이야. 이거 좋아한다고요.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가치 있는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발전 없이 난 잘하고 있어. 100점 맞을 것 같아. 다음 주에 난 100점. 이러고 자빠졌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모든 원인이 뭡니까? 그 모든 원인은 그 값이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요. 사이빅에 왜 빠진다고요? 2단에 왜 빠진다고요? 이건 그냥 믿을 만한 거야 라고 넘겨버리는 거고요. 그게 더 쉽잖아요. 이거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거 믿으면 성공한대. 이거 믿으면 복 받는데. 똑같잖아요, 제가. 이 논리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고요. 됐어요? 그럼 다시.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얘입니다. Imperfect or bad proxy. 그 측량값 자체가 잘못된 측량값을 갖게 되면 그런 값을 가지면 우린 제대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뒤에. The problem of proxy. 이 프록시의 문제 있잖아요. 이 프록시 문제는 result in. 잠깐 우리 result in 뒤에 뭐가 나오기로 했어요? 결과가 나오기로 했었죠. 그 결과. 어떤 결과? Technologists frequently substituting what is measurable for what is meaningful. 잠깐만. substitute가 무슨 뜻입니까? 대체하는 거죠. 교체하는 거란 말이야. What is measurable for what is meaningful. 의미 있는 것과 측정 가능한 것. 이걸 교체해 버린다고요. 됐어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As the saying goes.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어떤 속담이냐? Not everything that count. That count. 이 count가 무슨 뜻입니까? 이 count가 뭐랑 동의해요? 본문에서 measure와 동의하죠. count가 잰다는 거잖아요.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측정한 모든 것. 오케이? 측정한 모든 것이 can be counted. 측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됐어요? Not everything이니까. 다시. Not everything이 뭐냐면 부정어랑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같이 나오면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요. 그러면 측정되어진 모든 것이 측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측정값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값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뒤에 and not everything that cannot be counted. 측정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측정한 것은 아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카운트잖아요. 그래서 카운트잖아요. 좀 바꿔볼게요. 그럼 다시 카운트란 단어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석을 조금 바꿔볼게요. 카운트란 단어가 자동사도 있고요, 타동사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카운트가 타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측정하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카운트가 자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해석을 좀 바꿔볼게요. 중요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측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측정되는 것은 아니야. 측정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야. 됐습니까? 다시 마지막 문장 해석을 써드릴게요. 마지막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모든 것이 측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측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측정되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론.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랑 붙여서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다시 볼게요. 기술은 항상 양적 수치, 값을 원해요. 값. 오케이? 뭘 원한다고요? 얘네들은 항상 counted, 측정되어지길 원한다고요. 측정되어지길 원하죠. 측정되어지길 원하다 보니까 항상 뭘 원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easy, 쉬운 값을 원하게 되죠. 근데 그 쉬운 값을 통해서는 진짜 목표를 성취될 수 없다고요. 맞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측정값을 갖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측정되어진 모든 것이 또 전부 다 중요한 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제목을 써라라고 하면 이 부분을 약간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모든 것이 측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측정되어진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측정값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측정값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죠. 됐습니까? 측정값이 좋긴 한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는요. 됐어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뒤에. 자, 됐을까요? 얘는 근데 다 읽고 나서 방금 전 지문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왠지 어디서 광고글을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필자의 주장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37번 문제였던 것만큼 순서나 위치 부분에 딱 걸맞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살펴볼게요. 봅시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bring the environment cost of home care for elderly and needy person under control. 잠깐만, 너무 길다. 그죠? Bring under control.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Bring under control. 그러면 이만큼을 통제권 하에 두기 위해서.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만큼이 목적어예요. 한마디로 over increasing cost. 너무 비싸. 그 비용을 통제권 하에 두기 위해서. 오케이? 비용 관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비용이냐면 over increasing cost of home care. 집안 관리를 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 For elderly. 할아버지 할머니 연장자들을 위해서. 네. 미안해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오케이? 그냥 비싼 거예요. 오케이? 계속 증가하는 비용. 어떤 비용이야? 연장자들,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아니면 needy person이니까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안을 관리해주는 비용을 통제권 하에 두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 관리를 위해서 managers of a home care provider have introduced management system,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These system, 바로 이런 부분이죠. These systems 밑줄 치시고 These systems. 이 These system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These systems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specify tasks of home care worker. 그러니까 홈케어 워커, 이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과업과 시간 및 버짓,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specify, 정확하게 나눕니다. 특정 짓는다는 자체가 정확하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To perform the task.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과 예산,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과업들, 이런 것들을 다 전문적으로 나눠줍니다. Electronic reporting system, 전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require home care workers,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들로 하여금 to report on their activities,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And 그리고 time span, 소요되어지는 시간 같은 것들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장 끝 ing.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분사구문 뒤에 나오면 이렇게 하죠. 그리고 making the distribution of time and money. 그 시간과 돈의 분배라고 하는 것을 visible,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And in the perception of managers, 매니저들의 인식, 그 관리 하에서 controllable, 통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controllable이란 형사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and가 있고요. 눈에 보이도록 해주었고요. 통제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됐죠? 한마디로 뭐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뭐 이런 일들을 해. 이런 거죠. This, 이것은요, in the view of managers, 매니저의 관점에서 이것은 has con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The home care worker, on the other hand. 잠깐 stop, 멈춰봐. 여기서 on the other hand 발표.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 겁니까? on the other hand가 뭔데요? 반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글을 정리해보면 여기서 정확히 시스템의 명칭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체계, 이 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 연장자라든지 어르신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 또 하나, 이 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관리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거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권 하에 두겠다라는 거니까요. 됐죠? 이 관리체계는 또 하나 뭘 하냐면 업무, 노동자의 업무, 그리고 시간,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전부 다 이루어지죠. 또 하나, 이 관리체계는 플러스 뭐가 있어요? 전자 관리체계가 있죠. 전자 보고 체계가 있는데, 이 전자 보고를 통해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뭐가 나오냐면 이게 먼저 나왔어요. In the view of managers, 관리자. 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가 됩니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좋아요, 이런 말이죠. 누구 얘기 나왔어요?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반면에 관리자의 대척점에 서는 건 누굽니까? 당연히 노동자죠.
그래서 on the other hand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on the other hand 뒤에 the home care workers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고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may perceive their work not as a set of separate tasks to be perform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but as a service to be provided to a client with whom they may have developed a relationship. 잠깐만요. 여기서 not 동그라미 치시고요. 문장 길죠? not에 동그라미 치시고 but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과업을 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as a set of separate task. 이 개별적인 과업의 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됐어요?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과업의 세트가 아니라 as a service, 서비스로서 인식되어집니다. To be provided to a client, 고객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로 인식되어집니다. With whom, 잠깐 with whom 썼습니다. 수식하는 거예요. They may have developed a relationship. 그들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어떤 고객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로서 인식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노동자들한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잖아? 그러면 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과업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지는 분리된 과업의 세트, 분리된 과업의 세트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두루뭉실하게 다 했어, 집안일을 했어, 내가 집안을 관리했어가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로서 인식되어집니다. 근데 이 고객은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개별성이 강조된다는 뜻이에요. 개별성이. 오케이? 뒤에 this, 이것은요. includes having conversation. 잠깐만. 이것은 대화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대화를 포함합니다. 잠깐 질문 다시 할게요. 이것은 대화를 포함합니다. 이 this는 뭘 말합니까? 이 this는 뭘 말해요? 내가 분리된 과업을 다 그냥 효과적으로 다 했어. 내가 집안 관리를 했어요. 라고 하면 집주인이랑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서비스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 어떠셨어요? 이건 어떠셨어요? 저건 어떠셨어요? 개별성을 본다 그랬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뭘 말합니까? this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로서 인식되어진다. 오케이? 그 서비스가 바로 이들이 하는 그 과업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 과업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썼으니까 이 과업이 그 서비스고요. 그 서비스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서비스는 대화를 포함합니다.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당연히 고객과 대화를 해야 되죠. 고객과의 대화를 포함합니다. 또 하나, inquiring about the person's well-being. 괜찮으셨어요? 만족하셨습니까? 이렇게요. 그거를 inquire, ask란 동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오케이? 고객 만족까지. 됐어요? 뒤에. restricted time, 제한된 시간. 그리고 the requirement to report, 보고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may be perceived as an obstacle,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 that make it impossible to deliver the service that is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로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됩니까? 잠깐만 다시. 아까 관리자는 이 서비스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얘를 해결책으로 봤죠.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들한테는 한정된 시간이 있고요. 또 보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할 게 너무 많잖아. 일도 하는데 이것도 하래.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뒤에 If the management system are too rigid. 잠깐만요. 만약에 그 관리 시스템이 too rigid, 너무 엄격해요. 너무 엄격해요. 시간이 딱 한정돼 있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일 다 하고 가가지고 괜찮으셨어? 이것까지 하래. 여기까지 하래. 너무 rigid해. 필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너무 rigid하다. 이것 너무 엄격한 거야 라고 해. 그럼 잡아. 이게 엄격해. 그럼 결과는 뭐야? 불가능해. 이거잖아. 그럼 저 뒤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플러스가 나오겠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나오겠죠. This may result in home care worker becoming overloaded and demotivated. 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너무 힘들어. 과한 걸 혹은 demotivated,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아. 내가 이 모두로 이 짓거리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필자의 주장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세요까지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요 impossible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야? demotivated.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글은 이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읽어보고 나니까 필자의 주장은 있어요, 없어요? 주장은 없습니다. 필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니고요.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 정도인 겁니다. 수연아, 어이구야. 야, 그러다 목 디스코 오겠다, 야. 야, 마지막 건데 좀 들어야지. 자, 보세요. 얘는 잠깐 봐봐. It is common assumption. 무슨 뜻입니까? It is common assumption. 통념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통념이 먼저 나왔어. 그럼 필자는 난 그거 아닌데? 이런 거죠. 그 통념과 반대되는 이야기. 보통 이렇게 많이 흘러간다 그랬죠. 통념은 뭐냐면 Most vagrant birds are ultimately doomed. doom이 뭡니까? 죽을 운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vagrant bird가 뭡니까? 밑에 안 나왔네. vagrant는 이제 이탈하는 거죠.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새들 보면은 떼지어서 다니잖아요. 그 떼에서 항상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다 보면 떨궈져 나가는 뭐 한두 마리가 있기 마련이잖아. 그런 애들은 결국 뒤진다. 이런 거죠. Aside from the rare case where individuals are able to reorientate and return to their normal range. 이렇게요. 그러니까 aside from 무슨 말입니까? 뭐뭇은 빼고,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잠깐만. 어차피 뺄 이야기잖아. 그럼 그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볼 필요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뒤에는 그냥 버려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자, 야, 무리에서 떨궈져 나간 애들은 뒤진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야. 그럼 아닌 거 있나 보지. 그럼 뭐가 중요해 그러면? 됐죠?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빼?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 우린 내신이니까 좀 챙겨볼게요. 일단 where 나왔죠. where 나왔으니까 뒤엔 빠지면서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생각 정도 하면 되죠. 어떤 경우야? 이 개체들이 are able to reorientate. reorientate가 뭡니까? 어이쿠, 내 친구들 여기 있었네?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오거나 return to their normal range. 원래의 범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에서 떨궈지면 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비슷한 거죠. 지금도 이게 수업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혼자서 멍 때리고 딴 생각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딴 생각 그만해야겠지. 그지? 여기 봐야겠지. 집중해야겠지. 그지? 죽을 수 있다. 그지, 성민아? 그치. 자, 보니까, in turn. 그니까, it is also commonly assumed. 잠깐만, 우리 통념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나옵니다. commonly assumed.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되어지고 가정되어집니다. 어떻게? vagrancy itself. 그 이탈이라는 것 자체가 is a relatively unimportant biological phenomenon. 한마디로 어차피 걔 이탈해서 뒤질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아니, 뒤진다니까? 별로 안 중요하잖아. 이해됩니까? 올소의 위치 잘 보세요. 여기 올소의 위치 잘 보시고.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이 있어요.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무리로부터 이탈하잖아. 무리에서 이탈해.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무리해서 이탈하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필자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doomed 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 unimportant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죽는다.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요. 되셨죠? 여기까지? 뒤에 This is undoubtedly true. This is undoubtedly true.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For the majority of cases.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이에요. As the most likely outcome of any given vagrancy event. 그 어떠한 그 이탈의 사건에 대한 가장 확률 높은 결과는 is that 바로 이런 거죠. The individual will fail to find enough resources. 얘네가 어차피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나갔어. 혼자 떨궈져 나가 있으니까 그 개체, 이 개체는 누굽니까? 이탈한 개체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이탈한 녀석은 will fail to find enough resources. 이게 잠자리건 먹을 거건 마실 거건 어떤 것이건 간에 충분한 자원을 찾아내지 못한다. And or 그리고 또는 be exposed to inhospitable environment. 비호의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 1000마리가 같이 날아가고 있어. 독수리가 함부로 와가지고 에이 잡아먹겠다라고 나타날 것 같아요? 1000마리인데? 안 된단 말이야. 함부로 덤비지 못해. 근데 여기서 나 혼자 외로이. 이건 뒤져요. 독수리가 와서 죽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도 내가 사냥꾼이야. 1000마리가 날아가 총을 빵 쐈어. 1000마리 한 번에 다 죽일 겁니까? 아니잖아. 내가 1000마리 중에 하나라면 사냥꾼이 쏜 총에 내가 맞을 확률은 1000분의 1 아니야. 그럼 나 혼자 날아다녀. 나야 그냥. 내가 죽는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거잖아 지금. 비호의적인 환경에 처하게 된다. And perish. 그리고 뒤지죠. 결국 죽는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통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 뒷문장은 이 통념에 대한 이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원이 없죠. Not enough. 충분한 자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inhospitable.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무리해서 이탈되면 좋다 나쁘다? 나빠요.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however. 그러니까 여기서의 however라는 단어는 글 전체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통념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를 시작할 거니까요. 이제부터. 그러나 여기에 however가 있는 거야. 그러나 따라 many lines of evidence. 많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많은 증거가 존재해요. 이런 거죠. 이런 거야. 사실 우리도 여기서 막 다 수업하고 있는데 다 같이 막 수업 듣고 열심히 필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혼자 멍 때리거나 저기 왕윤이처럼 혼자서 이렇게 턱 괴고 졸고 있거나 저러면 이제 좀 있다가 그러니까 비호의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싸대기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그지? 근데 저렇게 아주 졸린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싸대기 2대 맞겠지, 그지? 빨리 잠을 깨야 될 텐데 이렇게. 잠깐만. 근데요,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상황에 왕연이가 저렇게 졸다가 싸대기를 맞는 것을 본 여기에서 걸리지 나도 딴 생각하고 멍 때렸는데 걸리지 않았다라고 좋아하고 있는 시우 같은 경우에 얘도 멍 때리고 있었는데 난 안 걸린 줄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왕연이가 싸대기 맞는 것을 본 시우는 어떤 생각하겠어? 어이쿠 저러면 맞는구나. 저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또 시우가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 것을 본 너희들 모두는 이재영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걸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 저 한 개체, 조항현이란 저 한 개체의 저 일탈과 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반 전체에 뭐가 되는 거야? 좋은 선례가 되기도 하는 거죠. 됐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냐? 그러니까 봐봐.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많은 증거가 존재하죠. 어떤 증거가 존재해? Suggest not. suggest 혹시 이런 생각 해줘야 돼. suggest 나올 때마다. 근데 뒤에 can 나오는 거 보니까 당위성은 없나 봐. 그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on rare occasion. 물론 이게 되게 드문 경우긴 해요. 많이 드문 경우긴 한데 그러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바꿔줍니다. 뭘요? The fate of a population. 전 개체의 운명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Species or even whole ecosystem. 이 개체들 또는 이 종들 또는 이 전체 생태계 자체의 운명을 바꿔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alter the fate,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로 봐야 되는 거죠. 다시 그러나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일탈이란 이탈, 그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alter the fate, 운명을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 좋은 얘기입니다. 운명을 바꾼다라는 얘기. 여기서는 가볼게. Despite being infrequent. infrequent니까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고요. infrequent니까 빈번해요? 빈번하지 않아요? 빈번하진 않아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빈번하지 않다는 중요한 말은 아니죠. 양보니까. 오케이? 중요하지 않고 뒤에 볼게요. 여기부터 중요한 겁니다. These event, 이러한 사건들은 can be extremely important. 엄청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컴마 안 찍고 왼 나온 거 보이시죠? 어떤 경우에 viewed at the time scale over which ecological and evolutionary processes unfold. 생태적인 또는 진화적인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타임 스케일, 그러한 시간 그 영역에서 보아졌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시간 타임라인을 요거 너무 좁게 보지 말고 한 1억 년 이렇게 보자. 1억 년이면 뭐 진화에 대한 이야기 할 정도는 되잖아. 1억 년이니까. 1억 년의 시간을 봤을 때 여기에 기린이 있었어요. 기린이 있었는데 어떤 기린이 있었냐면 모가지가 짧은 기린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가 더 짧게. 뭐가 짧은 기린이 이렇게 있었어. 모가지 짧은 기린이 10만 마리가 있었고요. 뭐가 짧은 기린 10만 마리. 와, 모가지가 긴 기린이 이상한 애들이지. 또라이 같은 애들이잖아. 얘네가 10만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있었어요. 오케이? 이게 1억 년의 시간을 봅시다. 1억 년의 시간을 봤을 때 얘네들 어떻게 얘네 이탈한 애들 이상한 애들이잖아. 또라이 같은 애들이잖아. 얘네들. 그지? 얘네들 어떻게 됐어요? 다 뒤졌죠. 오히려. 얘네가 어땠어요? 살아남았죠. 오케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같이 돌아다니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저 이파리들만 살아남고 여기 있는 거 다 뒤졌어요. 오케이? 다 죽는 거죠. 이탈한 애들, 여기에서 이탈한 애들 덕분에 기린은 살아남고 이 모양을 갖게 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타임라인을 봐봐. 웬 조건은 있어.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어떤 조건이냐면 viewed at the time scale. 그 시간의 범위가 진화 정도 말할 정도로 이렇게 길게 보면 종 전체에는 그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The most profound consequence of vagrancy relate 동사입니다. 그 이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은 relate 관련되어 있어요. 어디에? To the establishment of new breeding site. 새로운 브리딩 사이트니까 먹을 거 구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기린이 아니라 그냥 늑대가 있었어요. 늑대가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늑대 100마리. 사냥을 나갔습니다. 모두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함께 모두 사냥을 98마리가 98마리 한 곳을 사냥하러 갔습니다. 2마리가 야 우리는 놀러 갈까? 우린 쟤네들이 사냥해 오면 그거 나중에 먹자. 양아치 같은 애들 둘이서. 오케이? 이탈하고 일탈한 그 둘이서 우린 옆 동네로 놀러 가야지. 이리로 갔어요. 여기 갔다가 어머나 화산이 분출했어요. 말도 안 되는데 화산이 분출했어요. 그렇죠. 뭐 옆 대륙으로 갔나 봐. 다 죽었죠.
오케이? 얘는요. 살아남았죠. 늑대 전 종이 다 멸종했더라도 이탈하고 일탈한 얘네들만 살아남아서 늑대는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자면 이탈과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브리딩 사이트, 오케이? 먹을 것을 구하는 공간에 있어서. 또 하나 new migration route, 새롭게 어디로 이주해 가는 동선. and wintering location. wintering, 우리가 wintering이라는 단어 처음 봤을 텐데 winter란 단어가 자체가 뭡니까? 겨울이잖아. wintering은 뭐겠어요? 겨울 보내기, 겨울 보내기. 오케이? 동절기 이렇게. 오케이? 겨울잠을 보내는. 그러니까 wintering location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 맨날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 안 하던 짓거리 하면 뭔가 좀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Each of these, 이 각각의 것들은요, can occur, 발생합니다. through different mechanism. 말했잖아. 맨날 하던 거 아니라 다른 거 하는 거죠. different mechanism.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at different frequency. 다른 빈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they each have their own unique importance. 그들 각각의 중요성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이탈은 alter the fate.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importance, 중요성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글 전체 구조는 대단히 단순해요. 이거 하나, however 하나로 그 이탈, vagranc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너스, 통념, 여기는 플러스, 좋은 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면 글은 끝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거 봐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끝나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인데 모의고사 지문을 비교적 뒤쪽에서 한 거라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교과서 내용을 또 까먹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완제를 마련하도록 하고 C, D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 17번, 18번 요쪽 그 과제들이 CD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또 추가로 드린 건데 아마 바빠서 절대로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빠서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정말로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는데 정말로 바빠서 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마 과제를 다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제를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뭐 과제 다 한다고 100점 맞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런 루틴이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무작정 이것저것 손대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을 짜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이면 좋겠어요. 하루에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시우가 사탕 24개 있어. 내가 사탕 나 24개씩이나 있으니까 나 하나만. 그럼 시우가 너에겐 절대 사탕을 주지 않겠어.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데 하나 정도 줄 수 있잖아. 뒤졌어.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좀 쪼개서 1시간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이면 좋겠다는 거야. 1시간 정도 60분이잖아. 그러니까 60분 중에서 한 20분 정도는 지문을 보세요. 지금 쭉 보다가 이 지문 뭐였지? 기억 안 나네? 내가 때마침 이때 잤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지문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기억이 없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고 오케이? 또 이거 잘 기억 안 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설지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하면은 맨날 봤던 것만 보게 돼. 시험 범위 전체인데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좀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